유넨리 하드캐리 교통사고 전문 이기루 변호사, 의사 출신 교통 전문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넨리 하드캐리는 유넨리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건들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유 변호사님, 네. 하드캐리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플레이어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네. 그 하드캐리라는 의미처럼 유넨리에서 소송을 맡아서 이 소송을 잘 이끌어 가지고 승리로 이끈 그런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고는 2013년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피해자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 차량이 코너 부분에서 중앙선을 침범을 했고 마주오던 버스에서는 이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다가 옹벽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충격을 입게 됐고 그러한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 중에 승객들 중에 한 명이 저희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변호사님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섭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또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또 그 상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더 안 좋은 증상들, 이런 것들 총칭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후유증이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야 나타나나요? 이게 보통은 바로 다음날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실 2, 3개월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 후유증이 뭐 심하지 않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좀 악화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여러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중하지 않아서 가볍게 뭐 합의를 보고 끝낸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 특별히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점점 악화가 된 뇌축색 손상이라는 그런 병명으로 후유증을 앓았는데 뇌축색 손상이라는 게 어떤 증상인가요? 일단 뇌축색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뇌는 이제 신경세포,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하기 위해서 뉴런세포에서 가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가지 같은 것을 축색이라고 하고요. 그 연결 가지가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손상을 받는 경우를 뇌축색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 피해자,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뇌축색 손상이 올 만큼 사고의 충격 정도가 컸던 상황이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뇌축색 손상이라는 게 사고의 충격이 커야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뇌를 생각하시면은 머릿속에 두개골 속에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전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부딪히거나 큰 충격이 아니라도 머리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뇌축색에 손상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고 다른 승객들 같은 경우는 가벼운 손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많이 흔들렸고요. 그로 인해서 뇌축색 손상이 생겼고 이제 다른 승객들보다 큰 후유증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뇌축색 손상 현상을 주장을 했는데도 보험사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그래서 소송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뇌축색 손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보상금이 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난 시기가 사고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물론 사고 직후에도 그 증상이 있었지만 결국 점점 나빠지다가 2년 뒤에 거의 초기 치매라고 할 정도의 이제 많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보험사들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기가 싫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런 손상을 하게 되면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례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상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사건 진행하면서 보험사 측에서는 이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다른 승객들에게는 별다른 손해가 없었다라는 점과 또 피해자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기왕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뇌축색 손상 증상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로 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왕증, 기왕병력, 그 다음에 뭐 사고의 경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6대4 정도의 6대4 정도의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한 6 정도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항변을 하고,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보험사의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고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우리 의뢰인이 사고 이후에는 거의 사실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험사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한테 기왕 병력이 있어서 사고와 인과관계는 일부에 불과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피해자 쪽에는 어떤 기왕 병력이 있었길래 보험사가 그런 주장을 한 거죠? 피해자는 과거에 그 한쪽 뇌에 출혈이 있었던 그런 귀향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혈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들은 이제 회복되건 중이었고, 사실 사고 당시에는 거의 완치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나타난 증상들은 뇌축색 손상으로 인한 것들이었고, 그런 증상들은 이제 사실 대뇌출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험사 측의 주장을 보면 비접촉 충격이었었고, 또 과거 병력이 있었고, 또 다른 승객들과는 다른 특이한 증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피해자의 증상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입증 면에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난항을 겪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됐었던 건가요? 그 뇌축색 손상이라는 것이 외부 형태는 사실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의 이제 검사 방법들인 MRI, CT 등으로는 사실 뇌축색 손상이 있다 없다 이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사인 이제 뇌 확산 텐서 검사 방법으로만 이를 입증해야 됐는데요. 뇌 확산 텐서 검사는 새로 나온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로 인해서 뇌축색 손상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게 하기가 이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뇌 확산 텐서 검사는 지금 뭐 이제 통상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뇌축색 손상 자체가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 방법 역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축적된 어떤 확실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뭐 자료가 없다면 이거를 뭐 증거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뇌축색 손상 부위와 이 증상들이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의사들에게 질의를 해서 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법원에 이런 사고와 뇌축색 손상, 또 그로 인한 이런 증상들, 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설득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제 입증을 하였죠. 자, 그러면은 어려운 고비는 다 넘어섰고요. 그죠? 뇌축색 손상이라는 질환이 발현이 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질환이 발현된 이유가 교통사고, 비접촉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입증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얼마였고, 또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보험사에서는 사실 고작 2천만 원 밖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의뢰인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이제 받아들인 금액은 무려 6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에 비하면 거의 30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뇌출혈, 뇌출혈을 기왕병력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같이 사고를 당한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이 별다른 후유증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이런 후유 장애나 이런 부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우리 윤 변호사님이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뇌 축색 손상이라는 그 질환에 착안을 하고 또 신체 감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이끌어내서 결국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2천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물리치고 소송을 통해서 6억 원이 넘는 그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 사건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우리 윤 변호사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보험사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뇌축색 손상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인정되지 않은 판결들을 인용을 하면서 보험금을 잘 제시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후유증을 느끼고 있는데도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험사에서 감정을 한 의사한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감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감정이가 이런 우리 의뢰인들 뇌축색 손상을 인정해주고 그로 인한 증상들도 뇌축색 손상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해 줬고요. 이런 감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이 감정이를 상대로 형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험사가 어떤 대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또 자본력이 있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뭐 감정 의사들을 뭐 본인의 입맛에 길들이려는 뭐 그런 악의적인 시도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번에 유네리에서 이끌어낸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요, 대법원의 상고까지 해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캐리로서 어떤 뇌축색 손상이라는 잘 인정받지 못하던 분야에 대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유네리에서 이번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유네리에서는 이런 희귀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들을 더욱더 이제 발굴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유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네리 하드캐리 아주 의미가 있는 승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유네리에서는 실제 수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드캐리 코너를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골든타임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3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율 역시 떨어지고 만성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후에 증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느껴질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통사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네리 하드캐리의 윤태주,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